안녕하세요. 박혜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굉장히 재밌는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네, 능력입니다. 능력, 역량, 노하우, 인사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쓰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그 친구가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팀을 잘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이 정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문이죠. 누군가의 어떤 역량이 있고 없음, 능력이 있고 없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이 이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성장 역량을 키우려면 사업 목표부터 이해해야 돼.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 쓸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기업이나 단체의 성장 역량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저희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업계 리더만 초청합니다. 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럴 때요. 역량, 능력, 노하우 등등 다양한 표현들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능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하면요. ability라는 단어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자, 이 ability는 당연히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보통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할 때 ability 좀 통상적으로 제일 넓은 범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능력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ability라는 단어인데 보통은 이제 사람한테 쓰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이런 ability를 쓰면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자, 활용 한번 해볼게요. I'm not sure whether he has the ability to lead a team working in a high pressure environment, addressing issues which are currently high profile. 자, 내가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쭉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팀을 이끌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내가 확신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팀이 어떤 상황이냐면 high pressure environment, 압박이 아주 심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의 있는 그 팀을 잘 이끌 능력은 아무래도 리더 중에서도 좀 리더십이 좋은 사람한테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뒤에 또 부사구로 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Addressing issues which are currently high profile. 자,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설명을 해줄 때 문장 전부 다 한번 끝나고 커머하고 동사하면서 뒤에 ing 붙으면서 그 내용을 이어붙이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동시 상황을 의미하는 부사구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어떤 문제냐면 which are currently high profile. 굉장히 현재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래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 팀도 리딩을 해가는 그런 역량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 리더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have the ability to do something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과 비슷하게 역량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량 하시면 또 떠올리실 법한 그 단어 바로 capability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예문 같이 한번 볼게요. To improve your capability to perform and grow, you first need to understand your key priorities and business goals. 자, 당신의 역량, 그러니까 어떤 역량이냐면 perform, 뭔가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장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네, 당신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들 그리고 사업 목표 이것들부터 먼저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capability는요. 역량이긴 역량인데 뭔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재된 역량을 의미할 때, 그럴 때 그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capability입니다. 자, 연관해서 같이 알아두셔야 하는 표현이 바로 capacity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capacity 하면은 물론 이제 이 자체로도 역량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맥락에서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이나 뭐 방 이럴 때 뭐 몇인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에 뭐 몇 개까지 들어간다, 몇 명까지 들어간다, 그 수용력을 의미를 할 때 capacity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의미할 때 capacity를 쓴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역량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맥락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그 차이점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usiness that has the technological capacity to research new opportunities will stay a step ahead of its competition. 자, 여기서 비즈니스는요, 그냥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의미하는 거겠죠. 기술적인 역량, 근데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어떤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기술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그 its competition 여기서는 이제 그 경쟁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 그 경쟁에서 한 걸음 더 앞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표현 씁니까? Stay a step ahead of its competi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capability, capacity 이 두 가지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노하우적인 측면에서도 이 능력이나 역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competence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역시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역량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요. 예문 보시면요. We only invite exceptional leaders who possess a high level of competence in the industry. 자, 우리는요, 아주 뛰어난, exceptional 하면은 예외적인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그 지도자급, 그러니까 리더들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업계 내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competence, 역량을 possess,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competence는 그러면 앞에서 쓰인 것들과 뭐가 다르냐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유능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지금 저희가 노하우라고 지금 써놨는데요. 어떤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 느낌, 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의미할 때 그 사람 참 유능해라고 할 때도 이제 competent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맥락으로 이 표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ability, capability, capacity, competence. 이 네 가지 단어가 어떤 식으로 좀 뉘앙스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알고 활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보시면 I have the ability to write. 자, 보시면 여기서 뭐예요? 나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글자를 안다든가 타이핑을 친다든가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에 have the ability to write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I have the capacity to write 5 pages a day.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하루에 5페이지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능력에는 하루에 5페이지 정도 글 쓸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쵸? 내 한계는 얼마예요? 네, 5페이지까지. 이거는 발전시키고 또 노력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치로 보자면 5페이지까지 쓸 수 있는 역량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I have the capability to improve my capacity through training to 10 pages a day.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죠. 나는 훈련을 통해서 내 글 쓰는 그 능력, 역량을 하루에 10페이지 쓸 수 있는 역량치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capability이고, 그 다음에 내가 훈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capacity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마지막 문장 보시겠습니다. As a writer, I'm not as competent as a novelist. 자, 글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소설가만큼 유능한 것은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치로 봤을 때에는 이제 뭐랄까 writer 하면은 범위가 넓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글을 쓰기는 쓰는데 뭐 블로그에 글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쵸? 좀 가벼운 글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 통칭해서 writer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소설가가 이 사람 기준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글쓰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소설가만큼 유능한 것은 아니야.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competence는 노하우 이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러니까 유능함, 무엇을 잘하고 못함에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표현을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실질적으로는요. 큰 틀에서 역량이라든가 능력을 의미할 때 그런 맥락에서 이 네 가지 단어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둘 건 알아둡시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비즈니스 상황에서 능력, 역량 이런 표현들을 좀 핵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시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구성된 강의니까 머릿속에 그 핵심적인 부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의 표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하면은 ability 이 정도는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죠? 괜찮아요. 같이 해나가면 됩니다. 자, 능력에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권한이라고 표현되는 능력이 있고 또 뭐 재량권이라든가 혹은 뭐 통솔하는 어떤 리더십에 관련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커다란 범주 내에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각각의 컨텍스트에 맞게 문맥에 맞게끔 우리가 적재적소에 적합한 표현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프로젝트 진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결정할 권한. 이런 식의 표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자, 그리고 팀이 원하는 것은 각 매니저들의 재량에 맡겨둡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재량이라는 거 역시도 능력의 한 범주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소비자 니즈에 맞는 브랜드를 키웠기에 그는 휘하에 인재를 열어두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통솔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볼게요. 권한 하면 뭐 ability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훨씬 더 쉬운 이 정도 써도 돼라고 할 수 있는 표현 power, 힘, 권한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문 보시면요. I have tried everything in my power and even a few things beyond my power to get it done, to get the job done. 뭐 이런 거죠. 자, 보시면은 나는 내 권한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권한을 넘어서는 몇 가지 일까지도 했는데요.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To get it done. 그 일을 딱 맞춰내기 위해서, 맞춰버리기 위해서 그런 아주 그냥 모든 일들을 다 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재밌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In one's power 혹은 beyond one's power.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권한할 때 정부, 당국 이런 의미로 또 많이 활용이 되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authority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정부, 당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권한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At the moment, there is no one in this room
who has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we take the project or not. 자,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이 사무실에 그 누구도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Have the authority to do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무엇을 할 권한이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서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권한 다음에 또 재량권도 능력의 한 범주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재량권이라는 표현 일단 먼저 아셔야 이것과 결부돼서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같이 우리가 펼쳐가면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discretion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discretion 하면은 재량권, 누구누구의 재량이라고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조금 낯설 거예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누구누구의 재량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은 누구 재량에 따른 문제야,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at one's discretion 혹은 at the discretion of 뭐 누구누구 혹은 뭐 어떤 대상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보시면 It is at the discretion of my manager to decide whether participants will get documents in advance of a meeting. 자, 그 문제는 어떤 문제는 뒤에서 이제 길게 설명을 해줬죠. 그 매니저, 우리 매니저의 재량에 달린 문제다라고 앞서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 내용이 기니까 이제 뒤로 쭉 빼준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권한이 우리 매니저의 재량에 달린 문제인 거죠. 그 미팅에 앞서서 회의에 앞서서 참석자들이 어떤 서류를 받게 될 것인지 미리 받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할 것이 매니저의 재량 소관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누구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It is at the discretion of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렇게 풀어내면 문장 금방 하나 뚝딱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요. 재량권에 관련이 된 또 다른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누구누구의 재량에 맡겨두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leave something to one's discreti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재량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살펴봤잖아요. one's discretion.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를 그 재량권에게 남겨두다, 맡겨두다 라고 할 때 leave라는 동사를 쓰는구나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If that is our team wants, then I will leave it to the discretion of the team leader. 이렇게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이 우리 팀이 원하는 바라면 나는 우리 팀장이 재량에 그 문제를 맡겨두겠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쉽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통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통솔,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자, 누구누구의 통솔에 따라 누구누구의 휘하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요. under one's command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command는 이제 명령, 지휘 이런 얘기잖아요. 누구누구의 지휘, 명령 하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누구의 지휘에 따라, 누구의 명령에 따라 그 휘하에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령 체계를 표현을 할 때 under one's command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보시면 His brand has focused on delivering the needs and wants of the people, which inspires several talented people to work under his command.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그의 브랜드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 원하는 바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뭐 가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왔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재능이 많은 여러 인재들이 영감을 얻어서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서 반짝 이렇게 힘을 얻은 거예요. 영감을 얻어서 그의 휘하에서 일하겠다. 이렇게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휘하해서 많은 인재들이, 몇몇의 인재들이 일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의 브랜드가 그동안에 고집스럽게 추구해온 어떤 정도를 지켜온 그 결과가 되겠네요. 재밌는 표현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 딱 보고 그냥 다 했어 딱 덮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활용해 보시고 나만의 예문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